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국내에서 2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인 26일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 이어 하루 뒤에는 의료진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면서 백신 접종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26일 금요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는 날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확보한 11만 7천 회분으로 5만 8,50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한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유통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 창고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착 이튿날인 27일부터 바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의료진들 가운데 접종 의사를 밝힌 5만 4천여 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의 돌출 행동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거부를 포함하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관련된 어떤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왔습니다. 불행하고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물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낮춘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요. 확진자 수는 닷새째 2.5단계 범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청 운동부의 합숙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유도 선수 한 명이 첫 확진된 이후 조정과 육상, 검도 등 합숙 훈련을 하던 다른 종목 선수들까지 잇따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 수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확진된 유도 선수는 지난 12일 설 연휴 때 서울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일가족과 함께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이 본인 포함 4명이 훈련하고 하다가 가족이 다 확진됐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선수들 전부 다 부랴부랴 같이 그날 다 해가지고 지금. 경기 성남시의 무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도 모두 42명까지 늘었고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는 163명, 용인시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2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16명. 어제보다 32명이 줄었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54.9명으로 직전 주보다 101.8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또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확진자가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닌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바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 이상의 시차를 보면서 서서히 위험도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는 방안까지 포함해 방역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경북과 강원, 전북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안동입니다. 오늘 오후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인근 마을 쪽으로 향하면서 주민 300가구가 긴급 대피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발생했으니까 벌써 산불이 발생한 지 5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띠를 이루며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진화 초기 헬기 13대가 동원되고 안동시 공무원 등 540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불끄기에 나섰던 헬기가 일몰 시각 이후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의 지형이 워낙 험준한 데다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바람까지 더해졌는데요. 오늘 안동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3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은 잦아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이 인근 중평리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300가구가 3개 경로당으로 나눠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 대기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일대 국도 34호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내일 오전 안에 주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인근의 경북 예천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죠. 아직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후 4시쯤에는 안동의 북서쪽 예천군 감천면 등거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바로 옆 영주시로 번지고 있는다는 건데요. 예천군에서도 일단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 투입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청은 2시간 전쯤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산불 화재 동원령 1호를 발령했는데요. 1호 발령에 따라 경남과 부산, 울산과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차와 인력이 산불 현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어제 오후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야 큰 불을 잡았습니다. 영동지방은 올겨울에 비가 적게 와서 바싹 말라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 불로 소중한 구규림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으로 헬기들이 날아가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비롯해 진화 헬기 14대가 총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산림 헬기가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시작된 산불은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축구장 17개 규모인 구규림 12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은 어제 해가 지고 진화 헬기가 철수한 뒤 초속 6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로 방어선을 구축해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민가까지 산불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잠 못 잤죠. 계속 나와 보느라고요. 가까이 내려올까 봐. 다행히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강원도와 동해안에 또다시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낙엽들이 좀 말라 있는 상태죠. 그렇게 네. 해서 당분간 좀 큰 비가 충분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영동 지방은 네. 조금 위험한 상태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은 전북 무주입니다. 지난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무대가 됐던 무주 티롤 호텔이 밤사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객실까지 번지면서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상징인 호텔 티롤. 밤새 화마가 핥히고 간 지붕이 온통 주저앉아 처참한 모습입니다. 불은 어젯밤 11시쯤 시작됐습니다. 지붕 위로 불길이 치솟은 뒤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묵었던 그 방인데 불이 이렇게 완전히 집어삼킨 상황이었고 바람 타고 자꾸 불이 이제 지붕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건물 옥상에 소화전을 열어 지붕 위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붕 전체를 태우고 호텔 5층 객실 일부까지 번진 뒤 5시간 만인 새벽 4시에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지난 97년 동계 유니버셔대에 앞서 문을 연 호텔 티롤은 지붕과 발코니 그리고 내장재 상당수가 나무여서 불길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호텔 측은 객실마다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문을 두드려 투숙객 89명을 대피시켰고 1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경보기 자체는 전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급한 상황인지 이런 위급한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준비할 시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차키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차가 파손된 집도 있고.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호텔 측의 말과 2층 식당의 화목난로 연통이 지붕으로 연결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난로 연통의 열이 인근 지붕의 목재 쪽으로 좀 옮겨붙지 않았나 그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으나 마이클 잭슨이 묵기도 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찾기도 해 무주의 상징이었던 호텔 티롤. 오스트리아 전통 목조 산악 호텔을 재현한 국내에 몇 안 되는 이국적인 건물이었지만 화마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용입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난 지 이틀째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선원으로 추정되는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어선이 전복된 경북 경주시 간포해상입니다. 높은 파도 속에 해경 잠수사 3명이 뒤집어진 선내로 진입합니다. 어선과 엉켜있는 그물을 걷어내고 배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원 1명을 구조합니다. 기관장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선원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19일 어선이 전복된 지 40시간이 지나 구조된 겁니다. 의식은 있었는데 이제 의사소통은 조금 힘든 상태, 그리고 저체온증 증상이 이렇게 좀 많아 보였고, 그래서 응급조치하고. 해경 조사 결과 이 선원은 사고 당시 어선 내 창고에 들어갔다 탈출하지 못했는데 창고 안에 에어포켓이 유지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1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전복된 선박 주변에 저희 어망과 어구가 넓게 떠다니면서 얽혀 있어서 실종자 수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여전히 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주시 간포읍 동쪽 42km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선원 1명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오늘로 21일째인데요.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어제 군과 경찰의 무차별 총격이 있었고 한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희연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트럭 앞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 아래로 피가 흥건한 이 소년을 시민들이 힘겹게 팔을 끌어 옮깁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도우러 나온 18살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군 저격수가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시민들은 밝혔습니다. 36살 목수로 알려진 또 다른 남성도 가슴에 총상을 입고 구급차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어제 하루 최소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경찰의 쿠데타 반대 인사 납치를 막으려던 시민 1명이 야간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망자들과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외신과 SNS를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무력 진압에도 시민들의 반대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ကျွန်တော်တို့ကသူတို့ဒီနေ့တယောက်တတ်တယ်ဆိုရင်ကျွန်တော်တို့ကလူတစ်တောင်းပို့တိုးတယ်ဆန္ဒပြမှုပို့တိုးတယ်ကျွန်တော်တို့ကတော့ရက်တက်မှာတော့မဟုတ်ဘူးဘာလို့မရက်တက်လဲဆိုတော့ကျွန်တော်တို့လိုချင်တဲ့ 수도 네피도에선 머리에 총을 맞고 지난 19일 숨진 20살 여성 카인에 대한 장례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ကျွန်တော်တို့ကျောင်းသားသမဂ္ဂအဖွဲ့ဝင်တွေနဲ့ပဲပြောကျောင်းသူတယောက်အနေနဲ့ပဲပြောပြည်သူတယောက်အနေနဲ့ပဲပြောပေါ့နော်ညီမလေးတို့ရဲ့ဒီလိုမျိုးမိသားစုဝင်မဟုတ်ပေမဲ့လည်းပြည်သူတယောက်အနေနဲ့တော့အရင်ဝမ်းနေရတယ်ပေါ့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면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얀마의 10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유혈 사태가 더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해 주민은 수년 전부터 경비원에게 반말은 물론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새벽 6시쯤 이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입주민이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망이를 나한테 휘둘렀고. 피해 경비원이 도망치자 이 주민은 쫓아나왔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계속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람이 주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이 입주민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더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해당 경비원의 용서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말은 일상이었고 담배 심부름은 물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경비원들에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밥상을 뒤집어 엎기도 했습니다. 심부름 해주고 다 주민 대접을 해줬는데 경비도 사람인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술 먹고 가지고 경비실에 와서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경비원들에게 맞은 적이 있다며 해당 경비원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한 적이 없지. 경비가 나를 갖다가 껴버렸어요. 3년 전에. 어제 폭행당한 피해 경비원은 어깨와 머리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보고서 내용 단독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10년 전에 월성 원전의 오염수 누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무시돼 온 겁니다. 장미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도 주기적으로 오염수 누출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수원이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1호기 바로 옆에 있는 SP2 지하 관정에서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최대 1864베크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SP2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음용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1호기의 배관이나 구조물에서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경고했습니다. 누설을 초기부터 제대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쪽에 제대로 된 시설 투자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누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 같은 우려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월성원전 주요 시설이 군데군데 금이 가고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심지어 경주 앞바다로까지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주변 주민들은 물론 월성원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3천여 명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문제점을
그걸 뭐 10년 가량 이 방치해 놓은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용 연료 저장소와 지하 배관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고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과정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을 하는데요. 숙고 끝에 청와대에 남을지 임명 2달도 못 채우고 물러날지 내일 결정됩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휴가가 끝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일단 내일 아침 출근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계속 근무하게 될지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신 수석을 만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아직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전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본인이 직접 거취를 밝힐 때까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의사를 굳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여권 지도부가 사퇴를 만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기대와 불만이 엇갈립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검찰 고위 인사 패싱 논란이 신 수석이 직을 걸고 정부에 부담을 줄 만큼 자존심을 앞세울 일이냐는 불만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20년 넘게 대통령과 연을 쌓아온 신 수석이 갈등을 잘 봉합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내일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숨진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연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을 위해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야간 노동자들의 현실과 닷새마다 한 번꼴로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합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과거 폭행 논란으로 이탈한 이상열 감독의 공백 속에 연패를 당했습니다. 이상열 감독이 남은 시즌 출장을 포기한 KB손해보험. 이경수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베테랑 김학민이 선수들의 작전을 지시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OK금융그룹도 송명근과 심경섭이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경기에서 빠진 상태. 어수선한 가운데 양팀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중요했는데요. OK의 펠리페와 KB의 케이타도 경기 도중 신경전을 펼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40득점이 넘는 활약을 펼친 가운데 OK금융그룹이 5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우리 야구 팬들에게 익숙한 기록이죠. 한 이닝 말로 홈런 2방이라는 진기록이 미국 대학야구에서 나왔습니다. 2대1로 뒤진 2회 말입니다. 제대로 때린 공이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역전 말로 홈런. 점수는 8대2에 여전히 2회 말인데요. 아까 그 타자가 다시 등장해서 또 말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Oh my gosh. He has done it. You've got to be kidding me. 한 타자가 한 이닝에 말로 홈런 2개.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99년 타티스가 박찬호를 상대로 만든 게 유일한 기록인데요. 이 선수 알고 보니 대학 신입생의 이날이 데뷔전이었다고 하네요. 데뷔 첫 두 타석이 같은 이닝 말로 홈런이라니 정말 이런 진기록이 또 있을까요? 다만 투수가 교체되는 바람에 같은 투수를 상대로까지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벌써 봄이 찾아왔나 싶은 휴일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4.4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았던 건 물론이고요. 2월 낮 기온으로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07년 이후 11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온화하기는 하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 한결 나아진 대기질은 밤부터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고 내일 오전에는 초미세먼지와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그래도 황사 유입 농도가 높지는 않아서 서울, 경기와 충북 지방에서만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저녁 시간 중에는 대부분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쪽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은 2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는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봄이 온 듯 포근했는데요. 다음 주 첫 백신 접종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진짜 봄이 올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